무사히 이제 일명 금융기원법이라 불리는 산안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까지 이뤄냈는데 법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민변 이현아 간사입니다. 익스프레스 중대 산재 참사 유가족 고 김영준님의 딸.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원청업체에도 책임이 있고 하청업체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인 고인은 원청 사업장인 태양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 사망의 주요 원인은 원하청의 안전조치 미비입니다. 이 사건은 컨베이어 벨트의 물림점, 이상 정지장치, 작업장의 어두운 조명 등과 관련하여 설비상의 위험을 예방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원하청 피고인들 2인 1조 작업을 명시해놓고도 정작 이유는 이유로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은 원하청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적용 법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66조의 이 규정은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간 일부 사건에서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원청은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만일 대법원의 판례가 그러한 의미라면 법 문헌과 법의 목적에 반하고 원청의 잘못으로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음에도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이므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일 대법원의 의도와 달리 대법원의 판시가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법원은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 고용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므로 원청 피고인들 역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원청업체 부서, 처장, 차장, 감독들의 지시사항이 적혀있는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원청업체 측이 카카오톡으로 하청 근로자에게 낙탄이 쌓인 곳을 사진으로 제시하며 낙탄을 치우라는 업무 지시 메시지도 상당수 있습니다. 원청은 하청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 근로자 수, 작업 순서 및 방법, 임금 수준 등 하청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결정했고, 작업 관련 지침과 지시를 통해 하청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습니다. 애초에 발전소 사업은 필연적으로 원청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이 수반된다는 점은 특조위 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법원에서 원청 피고인들은 사고 전에는 고인이 일하던 컨베이어 벨트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몰랐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청업체에 보급을 줬으니까 하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보급을 주고도 신경 써야 한다면 보급을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위험의 외주어인 것입니다. 이렇게 원청이 자신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계와 설비의 위험성에 관한 책임을 놓아버릴 때, 하청 근로자의 노동에 의한 이유는 챙기면서도 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놓아버릴 때, 도급은 원래 그런 것이고 그래서 도급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무관심을 보일 때, 하청 근로자 김용준은 위험 속에서 홀로 일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정말 안 가보았고 정말 관심이 없었고 정말 몰랐다면 그만큼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위험성을 알았으면서도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이므로 역시 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인의 동료들과 노동자들이 내가 김영준이다 라고 외칠 때 그 구호는 단순히 상징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재판에서 증언한 고인의 동료는 자신도 작업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딸려 들어갈 뻔했고 그때 옷을 찢고 나오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김영준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딴 사건이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경우 앞으로 다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이름을 딴 사건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원청 역시 명백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재판이 아니라 고문의 과정입니다. 아마 이 옆에 계신 김희숙님은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원하청 모두가 작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김영균 재판에서도 공공기관인 서부발전과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모두가 작업자인 용균이에게 모든 잘못을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상한 답변이었지만 현장에서 재판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사에 어떤 규정과 어떤 근거로 그렇게 수많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질비하게 재판정에 나올 수 있는지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그 권력 앞에 유가족과 힘없는 노동자들은 싸워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사가 이렇게 수많은 변호사들을 재판정에 참관시키고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과연 공정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영균의 재판은 신금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산재사고를 넘어서 두고두고 읽을 교과서처럼 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이 불행한 사건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단지 숫자로 기억될 뿐이었던 무감각한 죽음의 현실 앞에 이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법원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균 3주기 그 추모기간에 그 의미를 기억하며 다시 세상을 향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침이 더 큰 송곳이 돼서 자본과 기득권의 장벽을 뚫어내고 이제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노동 현장을 만들 것입니다. 노동자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진짜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그런 현장을 위해 발전소 노동자들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년이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그런 시행됩니다. 나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대법원 형사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발주처인 한 익스프레스의 무죄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사기간 단축 요구로 동시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혼재 작업이 이루어져 사건을 발생시켰고 냉동창고 결로 방지 명목으로 대피로를 폐쇄하여 노동자분들이 대피하지 못해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한 익스프레스가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것을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 명백한 사실을 대체 정작 이 사건을 판결하겠다고 앉아있는 양반들이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무기징역에 처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어떤 처벌도 시원치 않지만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 그 머리로 어떻게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인지 그 주제에
제대로 판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엇을 누구를 판결하겠다고 앉아있는 것인지, 제대로 판결할 능력과 자격과 자신 없으면 그 자리에 꿰차고 앉아있지 말고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아무리 밤새 생각해도 유일하게 내 머릿속을 맴돌던, 이 외에는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던 그것을 전하겠습니다. 한 익스프레소 산업 중대재해를 포함한, 여기 김영근 사건 포함한 이 땅 가운데 모든 불의의 사건들의 주범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에 급급한, 또한 기울어진 잘못된 판결 등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온갖 무리들, 혹시 지금 또 빠져나간다고 해서 본인들이 무죄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절대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도운 무리도 함께 오히려 더 끔찍한 결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지금 잘못을 시인하고 죄에 합당한 처벌 제대로 받음으로 죄책 감당하고, 판결하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정의롭게 제대로 판결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의한 구조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모든 무리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좋을 것입니다. 코웃음을 치던 비웃던 본인들의 선택이겠지만, 그 선택에 따르는 무서운 책임 또한 오롯이 본인들의 몫이라는 것 잊지 말라고 똑똑히 전하러 왔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경우 그들의 끔찍한 결국에 안쓰럽고 불쌍할 뿐입니다. 반드시 실현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엄중처벌 촉구한다. 벌금만 내면 사람 목숨이 목숨값이라고 그렇게 운영하는 기업주가 판쳤을까요? 4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업주가 노동자의 목숨을 껌깍 정도로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일용직이라고 무시당하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일터에서 과연 이 땅이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일이 곧 다가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법에 대한 권리가 5개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법 앞에 평등과 법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고 김영균님은 세계인권선언일에 사망했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 상징적이고 비극적입니다. 인권이 무너진 나라에 그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세계인권선언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법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법의 존재 이유고 법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이 두 유족들이, 혹은 수많은 유족들은 다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어 밤은 밤이 아닙니다. 낮에 따뜻한 햇살을 즐길 수 없어 낮은 낮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권리회복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더 이상 비슷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것, 이것이 최소한의 일상회복이고 권리회복이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은 한익스프레스 판결과 같은 그런 판결을 더 이상 내려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정 판결이란 의미고, 두 번째는 그런 확정 판결로 비슷한 사건이 대해서 그 관행들이 불법과 인권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너무나 속상하고 최악의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산재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지, 혹은 1심 대법원 1심 판결도 어떤 판례에 따라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김용균 노동자의 재판부터라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사고 이후 믿기지 않는 긴 악몽을 꾸고 있는 듯하고 마음은 늘 어둡고 참담합니다. 저는 아들 사고 이후 너무 어이없는 죽음들을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들 사고도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더 비참했던 것은 책임지는 기업이 없다 보니 3년 2,400명이나 사망하게 죽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도 안 벌어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런 죽음들을 법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450만 원만 내면 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전시설을 현장에 만드는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싸게 먹히니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어느 누가 법적으로 허용된 죽음을 막으려 하겠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죽음을 방치하다 보니 이제는 그 많은 죽음에도 사람들이 무감각해짐에 착잡한 심정입니다. 피해자들은 억울함에 가슴에 핏멍이 들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가볍게 처벌함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윤결의 재판이 시작되고 회사 측이 합의할 때 했던 반성은 말은 간데 없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당사자가 아니라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원하청 법인이 사업주까지 기소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 받으면서 했던 진술을 다 뒤집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개선해달라고 얘기를 안 해서 위험한지 몰랐다고 합니다. 아들과 동료들이 28번이나 개선 요구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현장이 어둡다고 떨어져 죽는 사람이 없지 않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전공부 구조다. 풀코드는 정상적이었다. 전공부에 몸을 집어넣고 일할 이유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된다. 현장에서 일한 증인들이 한 이야기도 다 거짓이라고 하고 안전한 현장에서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결국 용교대가 잘못해서 죽었다는 주장을 회사는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용균이 사고 이후에 시설 개선한다고 돈을 수십억 썼다고 했습니다. 그들 말대로라면 안 고쳐도 안전한데 왜 개선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든 기업에서 책임자로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한 죽음은 막지 못합니다. 용균의 재판부터라도 지금까지와 달라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저런 소리에 엄벌을 가하고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책임은 이렇게 져야 한다는 걸 보여야 다른 기업들도 바뀔 거 아닙니까? 하수구를 연상케 하는 내 나라가 참으로 더럽고 부끄러웠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진리를 세우는 것이 지금부터 재판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제대로 된 판결이 필요합니다. 목숨을 더 살릴 수 있냐, 죽음을 방치하느냐가 이번 재판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죽음의 사회를 만들지 않는 재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위험해줘 중단하라. 일하다 죽지 않게 위험해줘 중단하라. 위험해줘 중단하라. 네. 내가 김용균이다. 엄중처벌 촉구한다. 내가 김용균이다. 엄중처벌 촉구한다. 엄중처벌 촉구한다. 네.